수산시장 가면 수족관 앞에 한참 서 있게 되잖아요. 새우들이 물살을 빌면서 힘차게 돌아다니는 거요. 저기 저 크고 통통한 놈으로 달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거 대하 아니에요. 준호 씨가 좀 야박하게 말했죠.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하는 물 밖으로 나오면 오래 못 버팁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갈릴 순간부터 힘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수족관까지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수족관에서 힘차게 도는 새우는 대개 흰다리 새우가 차지하고 있어요. 둘 다 좋은 새우예요. 다만 이름이 섞여서 팔립니다. 오늘 가을 대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질 급한 습성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걸 결정했습니다. 살려서 옮길 수 없으니 산지에서 바로 구워야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도시가 아니라 바닷가에 생겼어요. 사람이 새우한테 간 겁니다. 새우가 사람한테 온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축제 중에 이런 이유로 생긴 게 몇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모이기 좋은 자리에 만들죠. 이건 새우가 자리를 정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충남 광천에서는 금을 캐려고 뚫은 굴이 새우젓 창구가 됐습니다. 왜 하필 그 굴이었는지 따라가 봅니다. 시장에서 진짜를 알아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마에 붙은 뿔 하나만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우 하면 따라 붙는 그 걱정,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임상수치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949년 충청남도 홍성군 광철미로 가보겠습니다. 마을 뒷산에 굴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금을 캐겠다고 파들어간 자리였습니다. 금은 신통치 않았고 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4년이 지나도록 그 굴은 그냥 비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 사람 하나가 새우젓 담은 독을 지고 그 굴로 들어갑니다. 별 뜻은 없었어요. 여름을 나야 하는데 마땅히 둘 데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두면 뙤약볕에 사가버리고 헛간에 두면 냄새가 온 집에 뱄니다. 굴이 서늘하니까 상하지는 않겠지, 딱 그만큼만 생각했어요. 가을에 독을 열어봤습니다. 상하기는커녕 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젓국이 맑게 내려앉고 살이 야무러졌습니다. 금을 캐려고 뚫은 굴이면 금이 나왔어야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굴이 값을 한 건 금이 아니라 새우였어요. 이유는 온도에 있었습니다. 토그라는 사철 15도에서 17도를 지킵니다. 한여름에도 안 오르고 한겨울에도 안 내려가요. 젓갈은 이 구간에서 천천히 익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소문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상인들이 저마다 굴을 하나씩 파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광천 새우젓 장수들은 자기 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을 보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옹암리, 독 옹자에 바위 암자를 씁니다. 뒷산에 독을 닮은 바위가 서 있어서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독배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독을 닮은 바위가 있는 마을에 진짜 독이 줄지어 들어간 겁니다. 이름이 먼저 있었고 살림이 나중에 따라갔어요. 폐광이라고 하면 실패한 광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천에서는 반대였습니다. 광산으로는 실패했고 젓갈로는 성공했어요. 지금도 해마다 광천에서는 토글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벌써 29번째를 넘겼어요.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젓갈하면 어느 동네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강경을 떠올리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그림, 서늘한 굴 안에 독이 줄지어 앉아있는 장면요. 그 풍경은 광천에서 나왔습니다. 두 곳 다 좋은 젓갈을 냅니다. 다만 토굴이라는 그림 한 장은 원래 이 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독 안에 들어간 새우가 오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새우젓은 대하로 담그지 않습니다. 젖새우라는 다른 새우로 담가요. 손톱만한 크기라 한 숟갈에 수십 마리가 들어갑니다. 잡는 달에 따라 이름도 달라집니다. 음력 5월에 잡으면 오젓, 6월에 잡으면 육젓, 추석 무렵부터 잡으면 추젓이라고 불러요. 이 중에 육젓을 제일 놓칩니다. 살이 가장 굵고 짠맛은 가장 순합니다. 김장철에 육젓을 찾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같은 서해에서 나는데 하나는 손톱만 하고 하나는 손바닥을 넘깁니다. 같은 바다에서 나는데 이름이 아예 갈리는 거네요. 손바닥을 넘기는 쪽이 대하입니다.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한자로 큰 대자에 새우 하자를 씁니다. 뜻이 그대로 큰 새우를 가리킵니다. 이름 짓다 막먹 같죠?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연애에서 이만한 새우가 인형 속 하나였습니다. 구별할 상대가 없으니 따로 이름 붙일 일도 없었어요.
그냥 큰 새우라고 부르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자라면 20에서 30cm까지 갑니다. 왕새우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고르는 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마를 보세요. 새우 이마에는 톱니처럼 생긴 볼이 앞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걸 액각이라고 부릅니다. 눈 사이에서 앞으로 뾰족하게 뻗어나와 있어요. 대하는 이 뿔이 코끝보다 길게 나옵니다. 둘째, 수염을 보세요. 몸 길이의 2배에서 3배까지 갑니다. 새우를 집어들었을 때 수염이 팔뚝까지 늘어지면 그 집은 물건이 좋은 겁니다. 셋째로 꼬리 끝을 보세요. 대하는 꼬리 끝에 녹색이 돕니다. 다리는 붉은 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누르로 고르는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질입니다.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으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질이 급하니 멀리 못 갑니다. 잡은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하는 새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 가을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앞바다 이름이 천수만이에요. 서해에서도 유난히 안쪽으로 깊게 파고든 만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육지가 바다를 양팔로 감싸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 생김새가 전부를 만듭니다. 팔 안쪽이니까 파도가 순합니다. 물살이 순하면 바닥이 안 쓸려 나가고 갯벌이 두껍게 쌓여요. 새우는 그 갯벌 바닥에 내려앉은 유기물을 먹고 자랍니다. 바닥이 기름지면 새우가 굵어져요. 여기에 서해 특유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물이 하루에 2번 크게 드나들어요. 빠질 때는 갯벌이 저 멀리까지 드러나고 들어올 때는 그 위를 다시 덮습니다. 이때 바닥이 계속 뒤집힙니다. 먹이가 가라앉아 썩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천수만 새우는 살이 물컹하지 않고 단단하게 여뭅니다. 씹으면 툭 끊어지는 그 식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9월 초순에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가 본철입니다. 2달이 채 안 됩니다. 남당항은 이 시기에 나라에서 제일 큰 대하축제가 열리는 곳이에요. 부두 전체가 화로 냄새로 덮입니다. 굵은 소금을 깔고 그 위에 새우를 얹으면 껍질이 붉게 올라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다들 몇 시간씩 차를 몰고 옵니다. 새우 구우려고 왔는데 화로 앞에만 앉아있다 오면 좀 아깝습니다. 축제철 남당항은 낮에 붐비고 저녁에 한산해져요. 그 시간차를 쓰면 세 곳이 붙습니다. 먼저 죽도에 들러보세요. 홍성에서 사람이 사는 섬은 여기 하나뿐이에요. 남당항에서 배로 들어갑니다. 섬이 작아서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걷는 내내 바다가 왼쪽에 붙어옵니다. 두 번째로 속동 전망대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남당항 바로 옆이라 차로 금방이에요. 데크를 따라 바다 쪽으로 걸어 나가면 발밑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해질 무렵에 맞춰 가시는 걸 권합니다. 천수만 물 위로 해가 내려앉는 걸 정면으로 보게 돼요. 세 번째가 광천 전통시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토굴의 현장이에요. 시장 곁에 토굴 새우젓 전시관이 있어서 굴 안을 직접 걸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가도 서늘합니다. 새우 굽는 냄새로 시작해서 젓갈 냄새로 끝자는 하루예요. 그 두 냄새가 같은 군에서 납니다. 그렇게 실컷 먹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꼭 한 명은 이런 말을 꺼냅니다. 맛있긴 한데 콜레스테롤 괜찮나? 그 말이 나오면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해지죠. 이게 실제로 임상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우리가 짐작하던 것과 좀 달랐어요. 1996년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시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하루 새우 300g을 먹였어요. 지방 함량은 똑같이 맞추고 콜레스테롤만 늘린 식단이었습니다. 흔히 이런 시험은 나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게 되죠. 결과는 반반이었습니다. LDL이 7.1% 올랐습니다. 그런데 HDL이 12.1% 올랐어요. LDL은 혈관벽에 쌓이는 쪽, HDL은 쌓인 걸 걷어가는 쪽입니다. 걷어가는 쪽이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과 HDL의 비율, LDL과 HDL의 비율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중성지방이 13% 내려갔어요. 저는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한참 다시 읽었습니다. 새우를 30년 동안 조심조심 먹어온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대목이 반가우셨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올라간 쪽만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올라갔는지를 봐야 하는 거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도 짧게 짚겠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 넉넉합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 심장과 혈관 쪽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무작위 대조 시험들을 모아 분석했더니 타우린을 챙긴 쪽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4mm 정도 내려갔습니다.
새우 단백질을 잘게 쪼개 만든 성분으로 진행한 임상에서도 4주와 8주 시점에 낮 시간대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내려갔어요. 붉은 색소도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이라고 부르는데 산화를 늦추는 쪽으로 작용하는 색소입니다. 익히면 껍질이 빨개지는 게 이 색소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단백질은 100g에 20g이 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우는 조심할 음식이 아니라 챙길 음식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이걸 제일 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좋은 놈으로 골라오는 데까지는 다들 잘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5분 불 앞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2가지만 알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금구이입니다. 다들 아는 방법인데 순서 하나에서 갈립니다. 굵은 소금을 팬에 먼저 깔고 충분히 달구세요. 소금알이 톡톡 튀기 시작하면 그때 새우를 얹습니다. 차가운 팬을 같이 올리면 새우가 익기 전에 물부터 빠져나와요. 뜨거운 소금 위에 얹으면 껍질이 순식간에 닫히면서 안쪽 즙이 갇힙니다. 얹고 나서는 뚜껑을 덮어주세요. 위아래로 동시에 익어야 속이 퍽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몸통과 같이 익히지 마세요. 머리는 따로 떼어서 더 오래 바싹 굽습니다. 머리 안쪽에 든 내장이 이때 고소하게 익어요. 몸통은 짧게, 머리는 길게. 이 하나만 바꾸셔도 맛이 달라집니다. 몸통은 짧게, 머리는 길게. 이건 오늘 바로 써먹겠는데요? 두 번째는 대야장입니다. 간장에 재워두는 방법이에요. 먼저 수염과 다리를 가위로 정리하고 등 쪽 내장을 이쑤시개로 빼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쓴맛이 올라와요. 손질한 새우를 껍질째 통에 담습니다. 간장과 물을 같은 양으로 붓고 청양고추와 마늘, 레몬 한 조각을 넣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루면 속까지 뵭니다. 이틀을 넘기면 짜져요. 하루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남은 머리와 껍질은 패나 지름 없이 발린 채로 볶습니다. 붉은 기름이 배어나올 때까지요. 거기에 물을 부으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납니다. 이걸로 라면을 끓이거나 된장찌개 육수로 쓰시면 돼요. 새우 한 상자를 사면 2끼가 아니라 4끼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장에 가시면 수족관 말고 얼음판을 먼저 보세요. 그 위에 누워있는 새우의 이마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뿔이 코끝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지, 수염이 몸길이의 2~3배로 늘어지는지, 꼬리 끝에 녹색이 도는지, 3가지가 맞으면 그게 가을 대하입니다. 사오셨으면 소금을 먼저 달구시고요. 머리는 따로 떼어 바싹 구우세요. 남은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국물을 내시면 됩니다. 2달이 채 안 되는 철입니다. 9월 초순에 열려서 10월 중순이면 닫혀요. 새우가 급한 성질 때문에 멀리 못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면 다른 데서는 못 먹는 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올가을에 하루만 내보세요. 그 하루는 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